안녕하세요. 유명수학원의 수학과 팀장 문쌤입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죠? 어떻게 준비들은 잘 하셨나요? 여지껏 잘해왔을 거라고 믿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왔어도 마지막에 마지막 마무리가 이제 조금 허술하면은 그것 때문에 뭔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마지막 마무리 잘 하자는 의미로 작년도 기출문제 가져왔거든요. 자, 이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막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워낙에 문제에 자주 나와. 그래서 요거 정도는 꼭 알아야 돼 하는 문제들로 선별을 해왔으니까 지금 강의 잘 듣고서 혹시라도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저 문제를 저렇게도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잘 기억해서 이번 시험도 역시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선생님이 가져온 문제는 작년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제들 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2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야.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워낙에 자주 나오는 문제지. 자, 전체 길이 14짜리인 아니네. 어딨어? 여기다. 가로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면 5대 4짜리인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내 귀퉁이를 4씩 잘라서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놈의 부피가 얼마라면 384라면 처음 직사각형 모양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됐지요? 자, 당연히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면 가로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근데 나는 지금 가로 세로의 비율만 알지 아직 길이를 몰라. 그래서 그 길이를 지금 나와 있는 부피를 이용해서 구할 거거든. 됐습니까? 네, 갑니다. 가로의 길이를 뭐라고 할 거야? 여기 5. 비율만 하니까 비례상수를 x라고 쓸게요. 그래서 얘를 5x라고 한다면 여기 뭐가 돼? 그치, 4x가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내가 직육면체를 만든다 그러면 직육면체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는 애네. 이렇게 있을 때잖아, 이렇게. 맞니? 그럼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놈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직육면체 부피는 항상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구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밑면의 넓이를 알아야 되고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밑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제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하면 밑넓이 구한 거네요. 그리고 이걸 접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길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얘가 바로 높이 역할을 하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럼 가로 세로만 적자. 가로가 어떻게 돼? 전체 길이 5x였는데 양쪽에 4, 4 빠지죠. 그래서 얘는 5x-8 이렇게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전체 길이가 4x였죠. 4x에서 4, 4 또 똑같이 빠지지? 두 번 빠지니까 4x-8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부피식이 만들어집니다. 가로의 길이가 5x-8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4x-8이고요. 높이가 4짜리인 직육면체 부피가 얼마다? 384다. 됐지요? 네. 자, 이제 이거 가지고서 방정식 풀면 됩니다. 근데 이 방정식을 풀 때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좀 쓰려고 해. 그냥 막 전개하지 말고 숫자가 크잖아. 숫자가 크면은 계산하면서 분명히 실수할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숫자는 줄이는 게 좋거든? 내가 여기서 4, 8은 공통인수 4를 가지죠. 그래서 4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원래 4가 있었고 묶어낸 4가 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되냐면 5x-8이 되고 얘가 4씩 묶어냈으니까 앞에 있는 애는 x만 남고 뒤에 거는 2만 남아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맞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약분을 칠 수 있단 말이지. 됐어요? 4, 9, 36, 4, 6에 24. 그럼 또 4로 나눌 수 있겠네. 그래서 얼마? 4, 2, 8, 4, 4, 16 해서 숫자가 확 줄어들잖아. 계산하기가 편하지.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전개해서 능력 만든 다음에 풀면 되겠지? 전개합니다. 5x제곱에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8x가 될 거고 플러스 8이 16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24가 넘어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4, 16, 마이너스 맞나? 24에서 16에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남겠네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요? 1, 5에 4, 2에 얘가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18 나오네. 됐니? 그래서 x-4에 5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5분의 2일 건데 아야 x가 들어갔을 때 길이가 나오는 건데 그 길이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길이는 다 양수값만 가지니까 따라서 x는 얼마가 되고 4가 될 거고 그럼 실제 가로의 길이는 4, 5, 20과
4, 4, 16이 돼서 둘레 어떻게 될 거다? 20하고 16 더한 다음에 가로 세로 두 개씩 있죠? 두 배 해주면 되니까 72가 될 거다 해서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어렵지 않죠? 네,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알더라도 이런 거 그냥 막 전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숫자 커지면 분명 실수가 생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숫자는 줄여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익혀둡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풀 거냐면 23번 문제를 풀 건데, 자, 23번 문제도 도형 문제기는 하는데 조금 우리가 색다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죠? 많이 풀어가지는 않았는데 이런 문제들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아마 봤을 거야.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푸는지 볼 건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4짜리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사각형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장소를 정하려고 해. 근데 그 장소 중에 회의실과 사무실과 화장실은 또 정사각형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사각형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휴식 공간 요 부분에 지금 넓이가 실제로 이제 얼마인지 그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됐어요? 그럼 너네가 이거 넓이를 구하려면 뭐라 그랬냐면 이 직사각형 모양 휴식 공간에 가로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 그 가로 세로의 길이를 이제 뭘 가지고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서 식을 만들어서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래서 일단 하나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하나를 정하고 가는데, 우리는 정사각형이라는 걸 줬으니까 이 정사각형의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미지수로 정하는데, 자, 사무실 되게 크죠? 네, 이걸로 x를 정하고 한 변의 길이를 x로 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식이 조금 지저분해져.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작은 거를 x라고 둔 다음에 화장실, 뭐 회의실, 뭐 비슷해 보니까 그냥 화장실로 x라고 둔 거야. 됐니?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도 뭐가 되냐면 여기가 x가 돼. 됐니?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14-x야. 왜냐면 전체 길이가 14였으니까.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거든? 여기도 뭐가 되냐면 여기도 14-x야. 정사각형이야? 그럼 여기도 14-x야. 근데 여기가 14-x 나오려면 여기가 x 이렇게 될 거야. 됐니? 근데 여기가 또 x면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도 x가 되고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x가 돼. 근데 이거 왜 구했냐면 요 관계 이용을 하려면 다목적실의 넓이를 구하고 화장실의 넓이를 구했는데, 화장실의 넓이는 xx가 정해졌으니까 내가 x제곱이라는 걸 알거든. 아니? 근데 지금 다목적실의 넓이가 안 나왔잖아. 그 다목적실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다 표현을 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14-x였네? 여기가 x네? 그럼 여기 길이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여기 뭐가 돼? 14-2x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목적실의 넓이는 x 곱하기 14-2x가 되고요. 얘 넓이에 2분의 3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문장 그대로 쓰면 되죠? x에 14-2x라는 애가 x제곱의 넓이의 2분의 3배다. 됐죠? 식이 만들어졌죠? 그럼 우리 이 방정식을 풀고 나면 x의 값이 나오겠지? x의 값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넓이도 구할 수 있겠지. 됐어? 풉니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미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분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뭐 해놓고 2를 곱해놓고 가는 게 좀 편하죠. 2 곱하고 나면 2x에 14-2x 그리고 여기가 3x제곱이 될 거고, 분배해주고 나면 28x 마이너스 4x제곱이 3x제곱이네요. 그럼 넘어와서 능력 만들죠? 7x제곱 마이너스 28x는요. 그래서 인수분해했을 때 7x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니까 x는 뭐가 될 거다? 0 또는 4가 될 거다. 됐어요? x가 0일 수는 없지.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x는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그럼 x가 4니까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4. 근데 여기 똑같은 게 여기다 표시할게요. 여기가 4고요. 그럼 x가 4니까 여기 얼마야? 10. 됐네. 휴식 공간 가로가 4, 세로가 10인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얼마? 40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역시 식을 만드는 이 과정이 중요하거든. 근데 그 식을 만들 때 여기 사이에서 도형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서 길이들을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에 24번 문제 풀 건데, 자, 24번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우리가 여지껏 풀었던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쉬운 편에 좀 속하는 문제지. 그치? 자, 문제 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A, 꼭지점을 B, 거기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해서
만들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네. 됐니?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죠. 우리가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무조건 그 도형의 정체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다리꼴이야.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적어놓으면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에 나누기 2 해주면 되니까 나 윗변 아랫변 높이 구해야 되겠네. 됐어요? 그럼 윗변 아랫변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요 길이가 윗변, 요 길이가 아랫변. 그죠? 평행한 한 쌍의 대변에서 한쪽을 윗변, 한쪽을 아랫변이라고 두는 거니까. 그럼 윗변, 아랫변 나왔고. 그럼 높이는 어디야? 요 길이가 높이겠네. 평행한 선분 사이의 길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쟤네들의 길이만 구하면 넓이는 다 구한 거야. 됐죠? 그럼 이거 넓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해? 그치. 각각의 점의 좌표가 필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A점부터 구할게요. A점의 정체는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 우리 Y절편 어떻게 해서 구해? X가 0일 때 Y의 값. 맞니?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고 나면 Y는 얼마? 마오. 여기는 0,마오구나. 됐지? A점은 구했다. 그 다음에 이제 B점, C점 남았는데 사실 B점, C점은 X값이 서로 같고 C점은 Y값이 0이니까 사실 B점만 구하면 C는 바로 구해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B점을 구할 건데 B점의 정체는 뭐였다? 꼭지점이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 구하라는 얘기고 우리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구하는 거는 당연히 무슨 형태를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어서 표준형의 형태를 이용을 하면 꼭지점이 나오지.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그렇게 푸는데 꼭지점을 구할 때 그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연습을 너무 많이 했고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못하면 그것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만드는 게 익숙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완전제곱식을 만들지 않고 뭘 이용해서 추계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꼭지점을 구하는 거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거든요. 다 축방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네 추계방정식 구하는 공식 모른다면 지금 반드시 꼭 외워두시고요. 이걸 이용해서 꼭지점을 구할 거야. 됐니? 그럼 얘를 이용을 하면 자 A의 값이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2 곱하기 2분의 1에서 1 나올 거고 B가 마3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마니까 플러스 3이 돼가지고서 축방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돼. 그럼 그 축방이 바로 추계방정식이 뭘 나타내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를 나타내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그럼 Y좌표는 어떻게 해서 구해? 3을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죠. X가 3일 때 Y에 갖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3 집어넣고 나면 마이너스 2분의 9 빼기 9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9예요. 거기에 다시 또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9가 이렇게 나올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3,0 이렇게 되고 됐습니까? 다 됐죠? 길이 구합니다. 좌표 구하는 게 아니라 길이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윗변의 길이 5가 될 거고요. 그럼 아랫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 2분의 1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야? 3이야. 우리가 길이 구할 때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되니까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Y값 구하는 거지? Y값 0에서 Y값 마이너스 19를 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9고 역시 마찬가지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지? Y값 0에서 Y값 마이너스 5를 빼면 돼요. 그래서 5가 되고 여기 길이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번에는 X값을 구해줘야 되지? X값 3에서 X값 0을 빼면 3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요? 오케이. 넓이 다 끝났네요. 윗변의 길이 윗변의 길이 5가 될 거고 아랫변의 길이 2분의 19가 될 거고 높이 3이 돼서 2분의 1 해주면 넓이. 됐습니까? 그래서 얘 계산하면 2분의 29고요. 거기에다가 결국은 2분의 3 곱하는 얘기랑 똑같죠? 따라서 얘는 얼마? 4분의 87 해서 정답 5번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 중에 좀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인데 역시 마찬가지 워낙에 자주 나오는 문제고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추계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꼭지점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워낙에 자주 써먹을 거니까 앞으로 다 저걸로 풀 거거든. 그래서 혹시 몰랐다면 지금 알아두시고요. 저렇게 해서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 꼭 연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금강중학교 기출 문제 풀이는 끝낼 거고요. 지금 잘 들어뒀다가 혹시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ình sẽ gặp ai đó giống ta, mình sẽ dần quên mất lời ca,
khi mỗi nhau không nói ra. Ai rồi cũng sẽ khác, đời ta chẳng vô hạn, rồi ta sẽ ngoái sau vẽ lại cảm xúc ban đầu. Ai rồi cũng sẽ khác, như mây mãi trôi xa, rồi ta sẽ ngoái sau hy vọng rằng mình sẽ gặp ai đó giống ta.